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유니버시티 학생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카메라를요, 그 디지털 카메라로 해서 전송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저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그 전송해 보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핸드폰으로 이제 강의 영상을 녹화하니까요. 이렇게 그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벌써 우리가 4부 강의 일정 중에서 교제 공동체 돌봄과 상담 마가렌 집스 콤펠트의 지금 Cultivating Wholeness, A Guide to Care and Counseling in Faith Communities. 믿음 공동체 안에서 돌봄과 상담 교재를 가지고 지금 해나갈 때 크게 그 4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4부.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1, 2부가 갔어요. 그래서 그 1, 2부 부분을 아시다시피 우리가 퀴클리 했는데 1부가 변화를 지원하기 해가지고요. 그 1장 변화의 시기에 2장 공동체의 토대, 그리고 3장 정원사로 돌보는 자와 상담자, 정원사로서, 그리고 2부가 이제 전인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변화 조성에 대한 안내, 그리고 공동체의 돌봄과 상담과 위탁 준비하기, 그리고 이제 6장의 해결 중심 방법으로 지원되는 변화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 이제 3부하고 4부가 지금 남아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4부는 그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부록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 4부는 변화의 방법들이고, 지금 3부 삶의 여정을 위한 돌봄과 상담.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여정 가운데, 삶의 여정이 뭐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그 삶의 여정에서 돌봄과 상담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생애의 여러 시작 과정 돌봄과 상담이라고 하는 오늘 주제가 실제로 지금 준비하다 보니까 뭐 거의 2주간 준비하게 되고 2번 이상 준비했는데도 아직도 저도 이제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저희들이 30분 이내로 지금 이제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읽으실 것을 권하고, 그리고 요약을 좀 해서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생애의 여러 시작 과정, 이제 등장, 퇴장, 영화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등장, 퇴장, 뭐 연극 같은 거죠. 그래 생애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이제 8장에 가서는 이제 생애 여러 마감 과정의 돌봄과, 그러니까 시작과 마감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 생활 돌봄과 상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인식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갖고, 그 다음에 변화의 방법들에서 이제 10장이 공동체 돌봄과 3당 사역자 자신 돌보기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3장하고 10장은 이제 우리 상담자 자신들을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애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3부 삶의 여정을 위한 돌봄과 상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전도서 3장을 이제 서두에 쓰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3장 전체 그 삶의 여정을 위한 돌봄과 상담 3부 전체 지금 얘기고요. 제 7장은 이제 생애의 여러 시작 과정 돌봄과 상담의 시작. 네. 마감 아니에요. 마감은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잊고 기억한다. 내게 있는 모든 어슴푸레한 시작들을, 내게 있던 많은 삶에 내게 있던 점점점 나는 다시 시작한다. 아주 자주 다시 시작한다. 거트루스 스타인의 그 시를 역시 이제 변함없이 이렇게 챕터에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이해할 때 그 연속적인 등장과 퇴장 혹은 시작과 종료들, 즉 변화의 전환점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존재하는데 그 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연극을 보기만 해도 한 배우가 등장하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 뒤 전체 그 장면 배경 지금 장식들이 다 변하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그 우리의 생애 주기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과정에 이제 준비와 돌봄과 상담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자신의 그 등장은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우리의 생활 그 환경 그리고 그 우리의 세계의 시나리오를 변화시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등장하게 하기 위한 촉구는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출산을 위한 그 어머니의 준비 그 호르몬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 체계 안에서 성장하고 공동 체계 안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그 총체적 세계적 체제 안에서 체계적으로 아기의 가족을 바라보고 돌봄과 상담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상담자들은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의 등장을 축하하고 준비하고 지원하면서 그들의 삶의 여정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 공동체들은 이제 우리 교회들 그다음 이 영적 공동체들은 사실 그 등장들 중심으로 하죠. 저도 이제 그 목회하면서 아시다시피 자 임신했어요 축하하는 겁니다. 자 태어났어요 축복기도 하지요. 또 그리고 100일 생일 뭐 이렇게 그 과정이 성인식 뭐 이렇게 또 그다음에 대학교 가서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축하를 해 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그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가족의 형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가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언급한 것은 제가 이제 부모 대학에서도 얘기하는데 그 부모의 양육의 그 목적은 떠나 보내기다라고 했는데 바로 세상에 내보내기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책임이고 또 그러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에 내보냄을 받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그러한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생애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기존의 가족이 유대하고 연대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새 가족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 새 가족을 탄생하고 이게 돕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상담의 또 공동체적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 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줄에 많이 서잖아요. 줄에 그러듯이 이제 그 지원하기가 그 새가족 그 대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굉장히 새 가족을 형성하는데 결혼을 앞두고 이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죠. 또 불안해하는 그러한 이제 그 부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안정화시키고 이제 바르게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의 생애 주기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한 인간의 생애 주기들을 좀 미리 공부하고 또 배우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각 그 생애 주기의 단계별로 어마어마한 그 전번에 말씀드린 2차적인 변형, 즉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는 거죠. 변화된 환경에 단순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새로운 시작과 동시에 어쩐다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그 변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이제 가족에서 양육해 가지고 이제 내보내고 떠나보내기가 목적이라 했어요. 그렇게 양육이 끝나서 내보내면 새롭게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가족으로 연결되는 그 역설이 우리의 그 생애 주기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정서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또
그 신체적이라든지 영적으로 생애 주기의 변화에 따라서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생애 그 변형, 그 2차적인 변형까지 그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데 필요한 그 도움, 그리고 그 목적들에 대한 성취를 돕는 것, 이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죠.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양은 엄청난데 30분 내로 제가 줄이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 벌써 이제 우리가 7장에서 이제 벌써 챕터 두 번째 가버렸어요. 창조의 기적과 공동체 돌보의 상담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딱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벌써 이제 베이비 얘 낳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엄청나게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혼 생활의 균형까지도 이제 깨지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그 부부간의 그 불안장이 그렇게 계속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안정화되려면 그 6달 이상 걸린다는 것이 이제 대초로 가족들의 이제 그 인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출산 이후 6개월 동안 이제 산모가 이제 불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뭐 온갖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부간의 성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 양육의 이렇게 역할 분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또 그 산모와 또 그 산모의 어머니, 그 친정 엄마 굉장히 좀 갈등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엄마의 엄마였죠. 그런가 하면 또 그 시부모, 시어머님하고도 이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또 이러한 그 출산의 문제가요, 결혼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 바깥에서도 이루어졌을 때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혼모 같은 경우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알고 좀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가장 큰 핵심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제 챕터 3에 변화의 시기에 현대 가족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느냐, 이제 이것도 아는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사는 가족이 지금 50%가 넘어선 그런 나라, 일본도 이제 미국도 이제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핵가족화 되고 있는데, 그 싱글맘이라든지 싱글데리 뭐 이렇게 되면 벌써 그 부모하고 자식이 있으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핵가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50%가 넘는다는 거죠. 거기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 관계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1대 2대만 있는 그러한 그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3대까지 대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는 지금 훨씬 더 빠르게 이미 탈피해서 이제 핵가족 시대에 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이고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자립 단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이 핵가족이 이제 지나치게 그 아빠, 그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그 경제적 책임에 디펜드 된다는 것, 그것이 조금 좀 많이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빠의 경제적 능력이 좀 약화되면 어떻게 된다고? 또 이제 엄마가 또 그렇게 맞벌이 부부를 이제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러나 그 핵가족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을 만들어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녀들은 가치 있게 여겨지고 어린 시절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친구와 동반자가 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가족은 함께 놀이하는 것을 배우고,
가족에 대한 헌신과 상호 관심은 많은 가족을 지탱한다는 가치, 그리고 종교적인 그리고 다른 공동체 기관들이 생성되고 또 육성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가 하면, 긍정적이지 못한 면도 있는데, 아버지들은 오랜 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종종 부재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재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감으로 종종 압도되기도 하고,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에 깊이 관여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들이 완벽한 주비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을 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제 그 엄마는 또 기진맥진하게 되고, 자녀들은 성공과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압박을 좀 느끼기도 하고, 자녀들이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이 되면 또한 자녀들이 애로움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가족은 재정적으로 지나친 중압감과 소외를 느끼고, 이제 현대 핵가족 제도는 모두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정적인 내용도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고 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각자가 자기 자신이 될 때 각자가 상대방을 지원하는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족과 결혼을 생각할 때 이제 그 핵가족 속에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상담자들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그들의 기대감을 바꾸도록 도움으로써 가족이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사명 사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대와 교정, 이 역할들이 상담의 역할인데, 이제 기대가 이렇게 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을 완전한 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교정시켜야 돼요.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 안에서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반면, 그들은 각자가 상대방과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교정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지금 생애 주기에 따른 특별히 결혼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교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대가, 부모는 서로에게 모든 것이어야 한다. 가장 친한 친구, 변함없는 동반자, 또 다른 자아, 애인, 부모, 사업 동반자, 그 다음에 공명판, 아이디어나 결정 등의 그 반응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 공명판, 이런 모든 것들이 놀이 친구, 지지자, 정서적 지지에, 그들은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부부죠. 두 사람만 교정시켜야 돼요. 모든 부부는 어떤 때에 이 기능들 중 어떤 것을 수행할 수 있고, 항상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부부 각자는 이러한 것들 중에서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을 돕는 친구와 동료로서 필요하다. 이렇게 교정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부는 기대합니다. 항상 동의해야 되고 다투는 것은 나쁘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나 교정은 부부는 동의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다른 기대, 아내는 남편의 부모를 포함하여 학대가족 모두와 관계를 유지할 것을 담당해야 된다. 이게 기대라면, 교정은 가족의 사교 생활을 조직하는 것은 종종 아내가 수용하는 기능인 반면, 부부는 그들 자신의 가족과 그들의 관계를 또한 유지해야 한다. 이게 이제 그 확대 가족으로 해가지고 여러 갈등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자, 부부는 기대입니다. 서로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개인적 공간을 원하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정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영혼을 양육할 필요가 있다. 이 영혼 작업은 개인적인 문제이다. 이제 영혼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나와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내적 삶이 개인적인 자유가 필요하며,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면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눌 수 있다. 이제 완전한 자유 시간이 없는, 그 개인 시간이 없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이같이 이렇게 이제 그 가족의 개념 속에서 그 핵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결혼부터 관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인간은,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세대에 의해서 가족들로 양육된다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부모, 또 조부모의 그 형제들 뭐 할 것 없이 확대 가족 그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죠. 이런 것은 이제 핵가족의 그 관계에서 대체 관계로서 뿐만 아니라 관계 자체로서의 존재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래된 핵가족의 이상을 담지 않는 거,
오래된 핵가족의 이상을 담지 않는 것, 그 많은 비정통적인 가족이 그 중에 있다는 것, 이것을 이제 공동체 상담자들, 리더들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죠. 다 복합하고, 그래서 혼합가족, 복합가족으로 불리는 이제 다양한 부모들의 무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그 다양한 가족 개념을 견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혼합 가족들은 가족 생애 주기의 한가운데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그 경우를 혼합 가족이다, 복합 가족이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마치 영화가 상영되는 중간에 이제 들어와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처럼 그 부모는 그들의 새로운 계자녀라 하죠. 계부, 계모 그러듯이 우리 한국말로는 그 스텝 칠드런에 대한 그 전체 얘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혼합 가족들은 유대가 강한 이제 부모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재혼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 재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서 강조를 많이 하고, 벌써 이제 그 30년 전에 이미 그 전체 아이의 4분의 1이 한부모 가정, 편부, 편모, 그 슬하에서 지금 자녀들이 양육되고 있다. 4명 중에 1명이요. 또 엄마가 결혼한 적이 없는 한부모 가정도 또 4명 중에 1명꼴 23.7%나 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들은 양부모 가족에게 주어지는 지원과 축복 없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뭐 혼외 자녀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더 많은 주의와 관심과 공동체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항상 그 변화하는 가족들을 담아내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도 이 개념에 대해서 그릇으로 보는 인생 책을 썼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앙 공동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그들의 자원을 모으면 싱글맘들과 방금 이혼한 가족과 이미 이혼한 가족, 그리고 재혼한 가족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지와 교육 그룹들이 이제 설계되고 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각기 다른 가족 유형 그 배열로 인한 그 발달 문제를 의식함으로 민감하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종종 또한 이렇게 새로운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으로부터 성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혼 후 엄마들은 보통 양육에 대한 책임이 더 있어 종종 부담이 과하게 되기도 하고요. 미국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은 더 심하지만은 이제 양육비 이제 남편들이 안 줘요. 그래서 그 관심 있는 확대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독립된 가정의 머리로서 홀 엄마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싱글맘도 아주 존중되고 이제 그렇게 지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혼 후 또 다른 이제 과제는 자녀들에게 관심을 더 집중하는 것이 이제 된다는 것이고, 또 자녀들도 이제 피해만 당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피해도 언급합니다만은 또 이익점도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이혼한 부부들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방문 문제라고 합니다. 그 부모들의. 그래서 거주 문제, 이것이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깊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체계 치료사 베티 카터와 모니카 맥골드릭이라고 하는 그 이혼 후 재안정을 위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이제 도표로까지 만들어 놓고 과정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재혼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요, 재혼한 부부의 이혼율이 초혼 이혼율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61% 남성이고요. 여성은 54%. 그 결혼 한번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쫓겨서
준비성 없이 또 재혼하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이혼하고 세 번째 결혼하고. 저는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이혼 현장에 이민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 부부를. 그래서 이제 그 감성적인 심리학적 어프로치만 가지고 위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윤리학적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제 남편만 잘못이다 하면서 싱글맘 이렇게 해놓으면 다시 또 두 번째 쉽게 이혼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돼요. 당신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우고 신중한 선택할 수 있도록 급한 조급한 마음 먹지 않도록. 그래서 그 충분히 이혼의 외상이 회복돼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이게 새로운 만남에 대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그 또 두려움도 가져야 되지만 정서적으로 완전히 그 첫 번째 그 남편이라든지 아내 그 이혼 가정에 으로부터 정서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완전히 독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될 경우 새 가족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제로요. 새 가족을 형성할 때 성취돼야 될 과제가 이제 재혼 때 전 배우자와의 재정 협력과 공동 양육 관계 유지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자녀들이 두려움, 충성심 갈등 그리고 두 체계에 속하는 것을 다루도록 도울 계획이 필요하고요. 새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기 위한 학대 가족의 관계 재평성이 또한 필요하고요. 전 배우자의 학대 가족과 자녀들의 연결을 유지하는 그 계획이 필요해요. 왜? 우리들의 자녀는 스틸 예를 들어서 맘 같으면 전 남편의 그 가족이잖아요. 그 핏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혼합 가족은 다시 안정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담할 때요 질문들을 좀 던지고 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 이혼으로 이끈 문제들이 무엇이었는가? 그 후로 그것들을 어떻게 되었는가? 진짜 문제점 질문.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정서적 이혼이 있었냐 이거예요. 슬퍼했고 분노와 상처를 다루었느냐 그 말이죠. 이혼한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회복했다고 느끼는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지금 파악했는가? 자녀들이 있다면 양육 계획에 있어서 양육 협력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가? 이혼에 대한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그들의 상실이 어느 정도 다루어졌는지, 이제 선행된 이혼을 새 예비 부부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들의 재혼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보는지, 현재 그들의 부모 가족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새 예비 부부와 공유하는 가치와 믿음은 무엇인지, 그들의 공동체의 관계는 또한 어떤지, 공동체의 지지와 양육에서 그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새가족 편성에서 어떤 장점을 그들이 깨달았을지, 이런 많은 질문들과 해답들이 필요하고 이제 재혼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법이 어쩌냐면 이제 이혼하고 남편의 양육 책임이 있는데요. 이제 법적으로 재혼을 하게 되면 양육 책임이 없어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실혼 관계로 해가지고 새 가족을 살았는데 법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전 남편과의 그 양육비 과정 때문에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등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이제 나중에 수속을 또 받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굉장히 아픔인 것 같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얘기를 해서 이 자녀의 양육 때까지의 어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괜찮거나 혹은 이제 물질적인 그런 역량이 있으신 전 남편이나 뭐 이럴 경우는 그렇게 경제적 지원을 일시로 받는 방법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재혼 후 가족의 발달 과제를 또한 역시 이제 부록 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챕터 4가 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빨리빨리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벌써 28분 돼 갔는데 그 혼전 돌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혼 준비. 그런데 이제 깜짝 놀란 거 100%에 해당하는 개신교 목사들은 혼전 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조사. 그들 중 94%는 개인 상담, 개인적으로 모든 예비부들이 결혼 전에 상담을 원하는데 실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결혼 예비 교실을 목회하면서 해서 그 부부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결혼 준비 그 혼전 상담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결혼 예비 교실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비 부부가
결혼 후 이혼하지 않도록 그들을 교육시켜야 할 책임을 이제 뭐 나에게 부담하고 있어서 이걸 해야 된다. 너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혼할 수 있죠.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고 그들의 선택이죠. 그렇지만 혼전의 상담을 거부하는 것,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전 상담이 이제 부적절한 용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혼전 돌봄을 제공할 때 해결 중심 그 사고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상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결혼하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나 결혼하는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상담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인식들을 피해서 결국은 이제 상담을 시켜야 되는데, 이 상담자의 우리 같은 배우는 사람 주요한 역할은 서로에게 충실하기로 한 그들의 결심을 지지해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들의 가족에게서 배운 역할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결혼 전에 인식을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역할을 알게 되면 그들은 바뀌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나옵니다만 이제 그 가족의 신화를 서로 이제 알게끔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녀들이 결혼한 후 모든 가족은 변화를 겪게 돼요.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성인 자녀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는 반면, 또 어떤 가족들은 그들을 멀리 밀어내는 그 반응도 하기도 하죠. 어떤 가족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내려온 결혼에 대한 그 신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화가 기대와 배움으로써, 신화와 기대를 배움으로써 그들은 그 신화를 식별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시작하며 그 대본을 이제 바꾸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결혼하기로 선택하는 것 같은 중요한 행동을 할 때 그들이 확대 가족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에 대한 결혼 약속을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들 자신의 규칙과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들의 가족들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의 가족들은 하나의 새롭고 강한 가족 단위를 가지게 되고 그것에 반응할 것이다. 그 예비 부부는 그들의 행동에 따라 그들의 가족이 반응할 것임을 기대할 수 있게 돼. 이게 이제 혼전 상담, 결혼 예비 교실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형태를 알아내는 좋은 그 방법. 그래서 그 예비 부부가 서로에게 부모와 조부모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가족 이야기를 하도록 이끄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첫회 가제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이제 해나가면서 첫 번째 만남,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만나기 전과 내가 너를 만난 후 이제 그게 구별되느냐, 그 다음에 신뢰가 있느냐, 또 정서적으로 이제 그 전에 거하고 이제 분리되고 이제 그냥 이혼할 수는 있지만 정서적으로 분리 못했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망하는 그 좋은 것들 몇 가지를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첫 번째 시간에 문제를 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시간에는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해가지고 이제 조부모, 그들의 형제자매들, 부모와 그들의 형제자매들, 이제 그들의 가족 내에 사는 다른 사람들의 그 이름들, 생일과 뭐 날짜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이 살고 있는 장소, 또 뭐 구성원들의 이혼, 별거, 재혼, 예도 날짜, 뭐 가족 구성원들의 결혼, 또 혹은 또 집을 떠난 출간, 뭐 그 나이, 뭐 이런 것들요.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뭐 이렇게 또 이제 관계를 끊고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 이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가족에 대한 이해, 그 가족사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왜? 그게 이제 백그라운드, 그 배경이 되는 거죠. 영국에 우리가 이제 주 공연이라면 주경, 본경이라면 뒤에 배경, 그 배경을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가족을 이루었을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편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시아 얘기가 나오고 이제 상담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냥 막스하고 트레시아 결혼 관계로 해가지고, 그래서 건강한 불안정을 보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른 방식의 이제 세 번째 만남에서는 서로가 다른 방식에 주의하도록,
서로 다른 점들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만남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맥도날드 목사 얘기를 하면서 우리 상담자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 세대에 끝나지 않는 일이 그들의 가족 안에서 그대로 역할을 하는 양식을 이제 주목하면서 뭐 그 가족사, 가족 내력 그것들을 새로운 가족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씨앗을 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 상담자의 중요한 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다른 것을 또한 파트너에서 틀린 것은 이제 틀렸다가 아니라 그냥 다르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면 좋고, 정말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 생활 내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이제 그 성장통이 있었을 때 단기 예약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미혼의 삶 돌보기 축하하기 이제 그냥 제가 끝내버릴까요? 너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 예, 제가 자 이제 5분 내로 그러면 축약을 해볼게요. 미혼의 삶, 즉 이제 계속 결혼이 늦어지고 있어요. 40대, 50대.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친밀감의 문제, 헌신 깊이, 수동적이거나 의존적인 회피적 삶, 막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데, 지금 미혼 자녀들 또 결혼하지 못하는 분들, 뭐 한국은 막 사회적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는 결혼하는 것과 성인을 동일시해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제 동성애적인 문제도 여기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거 얘기해 볼게요. 이제 미혼 자녀들을 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미혼 또 자신도 그렇고요. 올드 미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신들의 진정한 삶을 정의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미혼 남성들은 미혼 여성들만큼 잘 지내지 못해요. 50세 여성들의 51%가 미혼일 때 남성들은 81%가 이미 결혼한 상태를 해요. 그러니까 19% 가지고 골라야 돼요. 75세 이상의 여성들 중 23%만이 배우자가 살고 있는데 75세 모든 남성들의 67%가 여전히 배우자하고 살고 있대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전통적 공동체 의식, 이것을 이제 꼭 결혼해야 된다는 걸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혼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축하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또 미혼들의 성적 갈등 문제도 교회에서 다뤄야 돼요. 뭐 대부분 이제 낙태 반대 문제 뭐 이렇게 또 동성애 반대 교회가 많이 하는데 이거 다루지 않겠어요. 설교 시간에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중년의 삶 재인식하기,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제가 조금 시간을 내려고 했는데 이제 할 수 없이 정리하겠어요. 인간이 한 번 더 이제 그 재출발하고 새 출발할 수 있으려면 그게 중년의 시기라는 거예요. 중년에 다시 삶의 양식이 이제 재평가되고, 그 일과 가족의 삶에 박혀 있는 경험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시 찾기 원하는 그 대변형이 중년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대변형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신의 꿈과 비전에서부터 출발한답니다. 김 목사도 마찬가지. 김 목사도 50 넘어가지고 지금 이거 굉장히 동의하는데, 제가 이 얘기에서 많이 얘기하고 싶었지만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제 노년의 삶, 이것은 이제 이 노년의 삶이 길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중년에서부터 노년의 삶이 전체가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영석 교수님 얘기도 합니다만은, 서울대 그 명예교수죠. 그런데 그 김영석 교수님 90세 이후에 활발하게 활동하잖아요. 뭐 이어령 교수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 뇌과학에서도 그런 게 나왔대요. 그래서 노년의 삶을 재출발하는 인식,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요 90세까지 사는 거예요. 90세까지. 그러면 이제 50 중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 이 노년의 삶은요, 원숙하고 또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이 통합되어서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중년기의 중심 과제는 생산적이 되는 것이라면은 노년의 중심 과정은 돌봄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된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공헌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노령화에 대한 영혼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이제 주 역할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에릭 에릭슨은 얘기를 해요. 노인의 발달적 과제는 통합되고 지혜로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요즘 보면은 더 편협적이 되죠. 더 극단적인, 더 구구적인 뭐 이렇게 한국의 태극기 부대, 여기 미국의 큐아나는 꼭 이제 노인들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제 그런 오래된 백인층,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그런 인식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요, 영혼은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부르는 것,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서 모든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분시키는 것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브룩 박사가 영혼에 대한 정리를 또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영혼 가꾸기, 이거 굉장히 영혼 작업이라고 표현한 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제가 다른 통계들도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있는데 안 하고 말씀 마칠게요. 정원사가 되어라. 생애의 시작들에서 공동체 돌봄과의 상담은 우리를 이 은유로 다시 이끈다. 그랬어요. 공동체 상담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연적 생애 주기에 성장할 때 그들을 도와야 된다. 정원사가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발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연을 관찰해야 하듯이 상담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들 자신이 되기 위해 자라는지, 즉 번성하고 꽃피고 죽고 그리고 변형되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은 상담자가 우리의 많은 시작에서 어떻게 자연적 과정을 지원할지 알도록 돕게 되고, 공동체 상담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작들을 탄생, 성숙, 독립, 연애, 새가족, 비전 탐구, 의미 찾기 그 시작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원사처럼 그들은 이러한 시작의 때에 경외함으로 참여하고 돌봄과 상담으로 도울 수 있다. 이게 상담과 돌봄을 참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너무 길어져서 이게 전송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오늘 7장 억지로 마쳤어요. 억지로. 다음 기회에 또 적절한 시기에 더 많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의 여러 시작 과정에서의 돌봄과 상담 다뤘습니다. 다음에는 뭐 다룬다고요? 생애의 여러 마감 과정 돌봄과 상담입니다. 짜이지엔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